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고 정작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많은 이들은 단순한 정책적 실수나 일시적인 사각지대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수년째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지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와 거대한 자본의 논리, 그리고 이 비틀어진 구조 속에서 조용히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핵심 주체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피땀 흘려 일하고 평생을 바쳐도 사기 힘든 대한민국의 집인데 정작 내가 살고 싶던 그 집의 주인이 한국인이 아니라 규제의 틈새를 타들어온 외국인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에 손발이 묶여있을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주거 주권을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고쳐지지 않고 진짜 이득을 보는 차들은 누구인지 그 추악한 카르텔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폭로에 앞서 우리 땅과 주거 주권을 지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맺고 있는 국제협정과 상호주의 원칙의 한계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왔으며 이 협정들의 근간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 원칙입니다. 만약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거나 터무니없이 불리한 초고율의 세금을 갑작스럽게 부과한다면 이는 국제협정 위반으로 이어져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소송 ISDS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외교와 경제적 마찰이 부동산을 넘어 수출이나 공급망 전반에 걸친 보복 조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정책 당국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적, 기술적 한계도 법 개정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내 다주택자를 규제할 때 쓰는 가구별 합산, 과세책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식별 시스템이 존재하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존재하는 가족관계나 해외 주택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단속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를 방패 삼아 과감한 제도 개혁을 미뤄왔고, 국회 역시 선거철마다 거친 구호만 외칠 뿐 정밀한 대안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구멍 속에서 가장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차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자국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대한민국 영토를 사들이는 외국인 자산가들과 해외 투기 자본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자산 은닉과 가치 증식의 피난처로 여깁니다. 한국인들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에 묵혀 발을 동동 구를 때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자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사들일 때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십억 원을 빌려와 서울 중심가의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세대 합산 과세의 사각지대를 통해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며 자본의 대가나 사회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은 채 알짜배기 수익만 빨아먹는 자본 포식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내의 대형 건설사들과 시행사, 그리고 부동산 정비사업 조합들입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한 건설 자본의 입장에서 매수자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분양가를 높여 물량을 완판시키는 것뿐입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로 국내 수요가 위축될 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외국인 자본은 건설사와 시행사들에게 타는 목마름을 죽여주는 담비와 같습니다. 일부 시행사들은 대놓고 해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 역시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주변 시세를 끌어올려 주어야 자신들의 자산 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외국인 규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셋째는 이 현상에서 짭짤한 불로소득과 수수료를 챙기는 부동산, 중개업계 및 자산관리법인, 그리고 금융 브로커들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단위가 크고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챙기는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울 주요 거점에는 외국인 전용 부동산 중개법인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법을 우회하여 세금을 아끼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온갖 편법을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적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막대한 취득세와 보유세로 콧간을 채우는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 왜곡된 시장의 숨은 수혜자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는 세금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입니다. 또한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때 발생할 경제적 충격을 두려워하는 관료들의 보신주의도 한몫합니다. 외국의 투기 자본이라 할지라도 거래를 떠받쳐 주어 당장 눈앞의 부동산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자신들의 임기 내 부동산 발금융 위기가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국인 부동산 규제법이 고쳐지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 제도의 구멍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는 자산가, 건설 자본, 금융 및 중개 엘리트, 그리고 세수 확보와 시장 방어에 급급한 정부 당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물려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침묵과 방조 뒤에 숨어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청년 세대와 서민들이야말로 이 비정상적인 구조가 낳은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외국인 투기꾼들에게 영토를 내어주는 현행 제도를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정작 자기 나라 땅에서 외국인 건물주에게 월세를 바치며 살아가는 소작농의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싱가포르나 캐나다처럼 자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해외 선진국들처럼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